말하자면 그 시대의 정서, 말하자면 그 불길하게 짝이 없는 그 정서를 그냥 하나로 모은 것 같은 영화. 평소에 아무런 문제도 없던 인간들이 슈어는 어떤 영화입니까? 갑자기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설명이 안 됩니다. 공통점은 한 가지뿐입니다. 한 남자를 만나고 나면 살인을 저지릅니다. 일본의 문화 비평가들은 1995년의 중후로 영화, 미스테리 소설, 만화들을 차례로 열거했습니다. 만약 이 자리가 문학을 읽는 자리라면 소설도 열거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르치지 않고 저는 영화에 멈추겠습니다. 한 편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오야마 신지가 1995년 증상이라고 불렀었던 또 다른 한 편의 영화 미게다가시 그 오디션. 이상적인 신부감이라고 생각한 한 여자가 간신히 찾았는데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상상하지 못했던 이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 이 정서를 아오야마 신지에게 있었던 이 정서를 느껴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유레카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정서에서 유레카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 두 편의 영화에 1995년에 벌어졌던 이 수많은 사건들에 유레카는 공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들에 대한 유레카는 메아리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이 메아리를 여러분들이 울리고 있구나. 이 영화는 그거에 대해서 울리는 어떤 메아리 같은 거구나. 뭔가 실체는 안 잡히지만 정서가 여기 있구나. 라는 걸 느낀다면 유레카를 다시 음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어떻게 공명하는가? 유레카는 마치 큐어의 속편을 찍은 것처럼 보입니다. 센파이 고로자 기요시의 큐어의 속편을 찍은 것처럼 보입니다. 영화 처음 봤었을 때 제가 받은 느낌은 유레카를 처음 봤었을 때 제가 딱 받은 느낌은 이거는 비공식 속편이네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속편? 자,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건 알겠어. 1995년의 그 상황에서. 그런데 근데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 말하자면 일본 영화를 보면서 특히 시네필 감독들, 일본의 시네필 감독들의 영화를 보고 있으면 영화와 영화 사이가 서로 공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말하자면 그건 나한테 어떤 이 세계를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저 세계를 인정할 수 있어.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영화에 대해서 그러면 그 다음은 그건 내가 만든다. 그건 내가 책임진다. 라는 그런 어떤 태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점이 우열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 영화와 한국 영화 남영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부산행으로 부산 가서 다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또 다른 종교 영화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궁금하잖아요. 살아남은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 연상호한테만 맡겨도 괜찮은 걸까? 나도 걱정해야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어진달까? 혹은 첫 자른 다음에 최민식은 어떻게 된 걸까? 딸과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박찬욱이 안 찍는다고 내가 그 부녀를 책임져줘야 되는 게 아닐까? 한강변에서 송강호와 아무 사이도 아닌 거린 소년들은 한강에 아직도 잘 살고 있을까? 만약에 봉준호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내가 그걸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유레카는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 같은 걸 느끼게 만듭니다. 자, 이 정서를 말하자면 그래서 근데 그걸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나치게 소설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제가 느꼈던 건 영화 유레카의 첫 장면 때문입니다. 영화 유레카의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느닷없이 시작합니다. 그냥 정말 느닷없이 호스에가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해일이 다가오고 있어. 언젠가 분명 모두 없어질 거야. 이게 1995년 시대 정신이 아니라면 달리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 더 지진이 나면 더 큰 화산이 폭발하면 모두 없어질 수도 있어. 자, 생각해 주십시오. 일본인들은 해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나라입니다. 왜? 일본은 나라 전체에서 아직도 많은 화산이 활동 중입니다. 화산이 터지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해일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큰 해일이 다가오고 있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큰 화산이 터졌다는 뜻입니다. 화산이 터졌어. 이제 우리는 곧 해일을 보게 될 거야. 자, 게다가 일본 영화의 특별한 점, 저는 각 나라의 영화는 각 나라의 상황, 조건으로 말하자면 어떤 경우에도 영화는 저는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 딴 나라에서 찍는 거니까. 다 다른 나라에서 찍는데 그게 어떻게 일반화가 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그냥 일반화시킵니다. 어디서든지 다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 자, 일본은 나라가 섬이기 때문에 도망갈 곳이 없다는 무의식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해일이 닥쳐오면 내륙으로 도망가면 됩니다. 일본에서 해일이 닥치면 그냥 다 죽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큰 해일이 다가오면 그냥 다 물에 빠져 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라 영화에서 마치 하나의 클리셰처럼 맨 마지막에 바다에서 끝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심지어 영화 책 중에는 각 나라마다 바다에서 끝나는 마지막 장면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가를 갖고 쓴 책도 있습니다. 바다에 간다는 건 각 나라마다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자, 일본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에 바다에 가는 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세계의 끝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바다에 간다는 건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라는 뜻이죠. 일본에서 바다에 가는 건 여기가 끝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두 번째 영화 첫 장면을 딱 보면 즉각적으로 1차적으로 느끼는 건 뭡니까? 화면의 화질.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크로마틱, 블랙 앤 화이트. 그냥 통상적인 표현을 쓰면 세피아 화조라고 부르죠. 세피아 컬러라고 부르죠. 저보다 훨씬 멋지게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니부야 다카시라는 그 영화 평론가는 유레카를 보고 난 다음에 이걸 잿빛의 긍정이라고 개념화 시켰습니다. 자, 주석을 붙이겠습니다. 영화는 내내 이 잿빛으로, 세피아 톤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세상이 잿빛이 되는가? 재가 덮였으니까 잿빛이 되겠죠. 그럼 세상이 재로 덮이는 건 언제입니까? 화산이 터졌을 때. 자, 이때 화산은 이미 터졌고 하늘의 햇빛은 화산재로 가려져 있고 하지만 아직 해일은 닥치지 않았습니다. 니부야 다카시 말에 의하면 이 영화는 그 시간대를 찍었다는 겁니다. 좀 더 섬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따의 시간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이따의 시간. 아이따의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 사이의 시간, 틈새의 시간. 영어를 쓰면 비트윈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화살은 터졌지만 아직 해일이 다가오지 않은 그 틈새의 시간. 자, 말하자면 영화 유레카는 그 사이의 시간을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잿빛의 긍정이란 이 사이의 시간에서 무엇을 긍정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유레카는 단지 아오야마 신지가 좋은 영화를 찍었어 에 멈추지 않고 아오야마 신지는 우리에게 무슨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가? 지금 아오야마 신지가 공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공감을 통해서 우리들이 유레카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일본인들에게 유레카는 그냥 단지 아오야마 신지라는 감독의 좋은 영화가 아니라 말하자면 그 1995년 시대정신이 막 밀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21세기가 무참하게도 시작해버린 시간에 관한 어떤 절박함이 이 영화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에서는 어떤 영화에서 그걸 보셨습니까? 그럼 대답은 각자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도 되게 절박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한가? 이런 걸 걱정하기 우리는 너무 행복한가? 모두가 다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가? 예술가라는 건, 영화 감독이라는 건 경보를 울려주는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 표현이 아니라 베냐민이 쓴 말입니다. 발터 베냐민이 예술가는 사회에 경보를 울려줘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치가 다가올 때 베냐민이 했었던 그 경보, 자, 그런 의미의 경보. 자, 그래서 또 다른 그 비평가 사이토 다마키는 유레카의 색상을 이 크로마틱 색상, 세피아 칼라 자체가 그러므로 이 비평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렇게 이어서 썼습니다. 이 세피아 칼라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라고 말했습니다. 스토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더 말하자면 이 절박함, 이 모든 걸 다 설명해주고 있는데 어떤 스토리가 더 필요한데 얼마나 더 죽어야 만족할 수 있는데 얼마나 더 절망해야 당신은 스토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라고 반문하듯이 물어봤습니다. 이제 아오야마 신지가 고르자 히요시에게 있었던 대답, 말하자면 정서라는 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화 유레카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고 얘기하죠. 카즈에이가 틀림없이 큰 일이 다가오고 있어. 언젠가 분명 모두 없어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끝날 때 그 말을 했던 카즈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집에 가자, 돌아가자 라고 말합니다. 두 말을 하기에 3시간 37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그냥 1시간 만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2시간 만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3시간 37분이라는 시간을 견뎌야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저는 물론 저도 즐거운 영화 좋아합니다. 하지만 영화가 절실해질 때
그 영화에 귀 기울이고 싶어집니다. 영화가 무언가 간절해질 때 그 영화를 더 눈여겨보고 소중하게 여기고 싶어집니다. 그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유레카는 아오야마 신지말에 따르면 아오야마의 표현을 빌리면 그러므로 정서의 결과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카즈에는 예언자처럼 등장합니다. 자, 첫 장면에 관한 세 번째 주소. 이때 우리를 압도하는 건 카즈의 등 뒤에 보이는 커다란 산입니다. 근데 그 산이 우리를 압도하는 건 뭡니까? 그 산의 황폐함, 화강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혹은 마치 해일이 형상화된 것 같은 산입니다. 아니, 이건 풍경이라기보다는 SF 영화의 세트처럼 보입니다. 이때 SF 영화라는 표현은 사이언스 픽션이 아니라 미래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쁜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쁜 미래인가? 분명히 모두 없어질 만큼 나쁜 미래. 전멸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 원폭이 떨어진 이후에 나쁜 미래. 다만 그게 언제인지 모를 뿐입니다. 이때 언제인지 모르는 미래는 항상 지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인지 모를 미래는 항상 지금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면 나오키 코스의 남매가 등교를 합니다. 등교하는 나오키 코스에를 엄마가 멀리서 손을 흔들면서 배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즉시 느끼는 이상한 점은 뭡니까? 너무 멀리 서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영원히 만나지 못했듯이 그렇게 멀리 서 있다는 겁니다. 혹은 다른 세계에서 이 세계와 저 세계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 엄마가 입고 있는 옷, 엄마가 입고 있는 의상은 전형적인 로라 애슐리 드레스입니다. 이 의상은 디자이너 로라 애슐리의 디자인입니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패션에서 영감을 받아 다시 재디자인한 의상. 자, 이때 이 플로럴 패턴과 그 맥시 스커트로 이루어진 이 의상을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영화에서 자주 보셨습니까? 자주 보신 장르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의상을 여러분들이 자주 보신 장르의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미국 서부 영화에서 남북 전쟁 전후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주부들이 이 옷을 입었었습니다. 나오키 코스에 남매의 엄마는 그런 의미에서 시간적으로도 아까 공간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설명드렸죠. 자, 시간적으로도 분리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나오키 코스의 남매는 하지만 버스를 기다리면서 아무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버스를 타서도 아무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자, 말하자면 사건 이후만이 아니라 사건 이전에도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버스에 탄 나오키는 책가방에서 만화책을 꺼내서 읽습니다. 아마도 예민한 관객들이라면 그 만화책을 보셨을 겁니다. 하스미식이 있고 구급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냥 영화에서 5초 동안 지나가는 것도 봐야 됩니다.
때로는 5초 동안 지나간 게 영화 50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아오야마 신지는 그 만화가 무언지 보여주기 위해서 후세가 보려고 하자 그 만화책을 가리기까지 하면서 우리들한테 표지를 보여줍니다. 오토모 카츠히로의 아키라 그 만화를 보여줍니다. 그 아키라를 잠깐만 환기해 봅시다. 아키라를 설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자, 만화 아키라,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만화 아키라. 1982년 12월 6일 일본 간사이 지구에서 신형 폭탄이 터집니다. 그리고는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다음 이야기는 38년 후로 건너갑니다. 어디서? 네오도쿄. 자, 이때 이 38년 후를 다시 계산해서 이게 지금 몇 년도지 계산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기서 38년 후라는 건 미래라는 뜻입니다. 마치 스탠리 큐브릭의 2001년 스페이스 오디시에서 우리들이 2001년 지나왔는데 진짜 그렇게 된 거야? 아무짝에서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1966년에 미래라는 의미로서의 연도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막연한 미래. 자, 여러분들 영화 유레카를 돌이켜봅시다. 영화 유레카에서 나오키의 속마음, 일본 영화니까 약간 더 일본식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가라타니 고진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나오키의 내면의 풍경을 보여주는 건 나오키 영화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사가 없습니다. 그의 일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 자신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의 내면의 풍경을 볼 수 있는 이 영화 전체의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오토모 카츠히로의 아키라. 그러므로 나오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토모 카츠히로의 아키라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자, 아키라의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하면 그냥 원폭이 터집니다. 다 날아가 버리죠. 말하자면 아키라는 무엇을 설명하는가? 현재를 몽땅 날려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키라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 그 만화를 보는 거하고 2000년에 보는 건 다를 겁니다. 왜? 아키라는 1995년보다 훨씬 이전에 발표된 만화입니다. 그러면 95년이 되기 전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2000년에 그 만화를 볼 때의 마음은 뭡니까? 1995년 이후에 일본을 그냥 쓸어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다시 시작하고 싶다. 누군가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도 요즘에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다 날려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제로 베이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다 날려버렸으면 좋겠다. 다 꼴보기 싫어. 다 날려버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 아키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그런 다음에 아키라는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까? 아키라는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고 싶은 프로젝트입니다. 자, 말하자면 그 초인으로서의 욕망의 표현. 그런데 이때 이 새로운 인간은 일종의 병든 인간입니다. 자, 그래도 상관없으니 그런 존재를 초월하는 존재가 되고 싶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면 현재의 나를 파괴해도 상관없어 라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만화로만 볼 때 그런 세계관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멀리 가고 싶다면 두 가지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서기 2000년의 영화입니다.
우리는 그걸 만든 연대를 계속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화 아키라는 1982년에 시작해서 1990년에 끝나는 만화입니다. 왜 10년 전 만화로 거슬러 올라갔냐는 겁니다. 만약에 영화 유레카를 심각하게 읽고 싶어 하면 제가 제안하는 한 가지 단서. 영화 유레카를 다루는 비평가들은 일본 비평가들에게는 이 모해화가 잘 보이지 않는데 아오야마 신지가 여기서 아키라를 구태여 등장시킨 건 1995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이 있는 게 아닐까? 라는 말하자면 단서를 보는 비평가들이 있습니다. 다른 방식의 비평가들의 질문. 2000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세기 에반게리온이 아니라 아키라인가? 라는 것입니다. 에반게리온이 훨씬 더 가까운데 왜 에반게리온이랑 아키라인가? 영화 유레카에는 두 가지 거부가 있습니다. 한 가지 거부는 아버지입니다. 신세계 에반게리온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버지 아래서 아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생존할 뿐입니다. 다른 하나는 에반게리온의 세계로 들어가면 메카, 로봇이라는 문제와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유레카에서 나오키도 카즈에도 그리고 마코토도 무언가에 기대는 대신 자기 증명의 과정에서 의지애로 밀고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자, 아키라는 들고 있는 이 만화 아키라는 유레카에 대해서 많은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만화를 보고 있는 동안 이 버스에 한 남자가 올라탑니다. 자, 이제 이 버스에 올라탄 남자와 아키라 만화를 읽고 있는 나오키 사이에 어떤 동명이 있음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나오키 눈앞에서 참살극이 벌어집니다. 만화 속에서만 봤는데 눈앞에서 사건을 보게 됩니다. 눈앞에서 그 사건을 보면서 이 과정은 나오키에게 무엇인가? 학습 과정입니다. 명백히 학습 과정입니다. 나오키가 했었던 행동은 행위는 뭐였었습니까? 버스에서 했었던 이 남자의 행위의 반복이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영화에는 유레카에는 명백하게 큐어에 영향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염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영화 유레카를 모두 보고 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지점이 영화 유레카가 다른 일본 영화들과 다른 점입니다. 대부분의 일본 영화는 피해자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해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해자 가족들로부터 가해자를 대신해서 사과를 받고 용서합니다. 유레카는 마코토와 그리고 나오키 카즈에 남매가 가해자의 가족을 찾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남자는 버스 안에 탄 사람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뭔가 이 버스 안에 탄 누군가에게 복수를 한다거나 원한이 있다거나 무슨 경제적 빚을 졌다거나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이 남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버스를 탔는데 아무도 이 남자에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뜻인가? 이 남자가 이 버스를 탄 건 완전히 우연입니다. 버스를 탈 생각이었었지만 이 버스를 탄 건
이 버스를 타는 건 우연이었었습니다. 세 번째, 이 남자는 자기 결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체포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걸. 그걸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버스를 세웠습니다. 무언가를 해볼 생각이었었다면 이 버스를 탈취해서 계속 도망갔을 겁니다. 이 버스를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이 버스가 멈춰 섰을 때에 경찰들이 둘러쌌죠. 이 남자는 경찰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 남자의 요구는 단 한 가지라고까지 말해보고 싶어집니다. 경찰들에게 내 행위를 제발 끝내주세요. 이 남자의 행위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 남자를 사살하는 겁니다. 날 죽여주세요입니다. 자, 네 번째. 이 남자는 지금 버스에 탄 가해자지만 이 행위를 하는 건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자는 동시에 피해자였었을 겁니다. 버스에 타기 전까지 피해자였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되기 위해서 버스에 올라탄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 남자의 트라우마가 뭔지를 모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이 남자의 행위가 나오키에게 학습 행위가 됐고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나오키의 행위를 이 남자의 행위와 아키라의 서사를 결합시켜서 나오키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유레카를 보고 나면 아야마 신지의 어떤 영화보다도 촬영에 의지하고 있는 영화라는 그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무라 마사키를 함께 이야기해야 할 겁니다. 유레카를 찍은 다무라 마사키는 그 다큐 촬영에서 시작했고 1960년대 일본 다큐멘터리에 그냥 문자 그대로 위대한 이름 오가시스케의 그 전설적인 나리타 공항 투쟁 다큐멘터리를 오가 곁에서 촬영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리타 투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 동시에 그 영화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의외로 그 시네필들 중에서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사람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자로 수라설희라는 제목으로 쓰는 영화 수라의 힘에 타란티노가 킬빌 찍을 때 영향받았다는 바로 그 영화를 촬영했습니다. 1974년 구로키 카즈오의 시대극 료마 암살을 찍었고 그런 다음 1982년 이시수부의 역분사 가족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영화가 그 오가시스케를 찍던 시절과 얼마나 다른 그 영화를 찍었는지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1985년 두 편의 영화를 찍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영화. 나라기마 키미츠오의 불축제 히마츠리를 찍었고 그런 다음 아마 한국에서 이 영화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올해 그 한국에서 긴 시간 끝에 개봉한 영화 이다미 주조의 담보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6년 아오야마 신지를 만났고 아오야마 신지의 첫 번째 영화 햄프리스를 찍게 됩니다. 1997년 이때부터 이 90년대 일본의 새로운 물결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독들 영화를 차례로 찍었습니다. 스와 노부히로의 듀오를 찍었고 그해
가와세 나오미의 수자쿠를 찍었습니다. 이 영화는 칸네에 가서 황금 카메라상을 받았죠. 1998년 고로자 교시의 뱀의 길을 찍었습니다. 자, 영화 유레카에서 다무라 마사키의 촬영은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게 훌륭한가? 기술적인 면을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다무라 마사키가 인터뷰에서 이 영화에서 사용했었던 렌즈나 필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긴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술적인 얘기는 여러분들이 별 흥미가 없을 테니까 오히려 그 다무라 마사키의 인터뷰에서 인상적인 대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무라 마사키의 말입니다. 저는 시나리오에서 벌어진 일이 화면에서 사실로 찍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때로는 그게 프레임 바깥에 있을 때도 있고 화면 아래 가라앉을 수도 있지요. 그걸 찾는 것이 내가 하는 일입니다. 아야마 신지는 더 이상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무라의 촬영은 류미에르의 영화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류미에르의 영화 떠오르시나요? 자,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영화 유레카의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유레카에 가끔 롱테이크가 나오기는 하지만 롱테이크 영화는 아닙니다. 다만 슛이 평균적인 영화보다 다소 긴 편입니다. 근데 그때 슛 안에서 카메라가 인물의 동선이나 감정, 지금 진행되는 대사나 서사의 흐름과 관계없이 카메라가 어떤 위치를 찾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만 같은 순간과 계속 마주치게 됩니다. 그 이상한 카메라의 그 이동이 계속 나옵니다. 이미 이 영화가 시네마스코프 2.35 사이즈이기 때문에 만약 정말 무언가를 찾지 못한 거라면 그냥 다소 물러나서 풀샷을 찍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그 위치를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말하자면 그 과정을 찾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한참 더 해야 되는데요. 자, 그래도 뭐 아직 한 15분 남았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말하자면 트라우마를 입은 이 사람들을 어디서 보여주어야 하는가를 영화가 질문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집 바깥으로 나가 버스를 타고 갈 때 필요 이상으로 버스를 익스트림 롱숏으로 찍은 숏과 반복적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진행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단 한 숏을 찍기 위해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카메라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시네마스코프의 이 큰 화면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다면, 그래서 만약에 이걸 혹시라도 노트북으로 보았다면 버스를 두리번거리면서 찾으셔야 됐었을 겁니다. 이 진행은 완전히 낭비입니다. 그러면 낭비를 무릅쓰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무언가 버스가 저 멀리 어디론가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영화는 최선을 다해서 그걸 쫓아가겠다는 어떤 태도라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오야마 신지는 영화에서 어떤 주제나 메시지, 구도나 대사보다 영화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할 겁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에서 영화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오야마 신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무라 마사키는 유레카에서 바로 그것을 찍고 있습니다. 자,
디테일이 더 있습니다만 좀 더 중요한 얘기를 이 이야기만은 꼭 하고 싶다 라는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디테일들을 더 이야기할 자리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끌려 나가면 여러분들이 막아주세요. 영화 신지가 이런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영화라는 프레임과 상영 시간이 있는 세계입니다. 현실과 영화가 두 개의 세계를 구성합니다. 이 말은 시네필 아오야마 신지의 세계관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기대서 영화 유레카를 다시 한번 구성해보고 싶어집니다. 아오야마 신지는 현실의 세계와 영화라는 세계를 간신히 떼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헬프리스도 그렇고 차가운 피도 그렇고 찐피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 아오야마는 영화라는 세계에 살고 싶은 시네필입니다. 하지만 1995년을 통과하고 고레자 기요시의 큐를 보면서 뭔가 현실의 세계가 영화의 세계에 침입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혹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코토는 세계로부터의 철수라고 불러야 할 언어가 없는 집, 나오키와 코세의 집으로 피난을 갑니다. 다른 표현을 빌릴 수 없을 만큼 피난을 갑니다. 이 시기에 일본 현대사상 책들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오스카 에이지의 이름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오스카 에이지는 이 시기에 일본을 나쁜 장소라고 재개념화 시켰습니다. 나쁜 시대가 아니라 일본을 나쁜 장소라고 불렀습니다. 아오야마 신지는 이 논쟁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걸 이해해야 유레카에서 2시간 3분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영화가 시작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코토가 버스를 사서 나오키, 카즈에, 그 다음에 아키히코와 함께 떠나는 것은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집을 떠나기 위해서입니다. 하우스를 떠나기 위해서입니다. 구별해 주십시오. 홈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집은 두 가지가 있죠. 하우스, 홈. 이때 이곳은 홈이 아니라 하우스였었습니다. 자, 두 개의 세계가 겹쳐 있는 장소. 현실이라는 세계가 호시탐탐 누리면서 침입하려고 하는 이 하우스에서 영화라는 프레임, 일반적인 상영 시간으로서 영화가 끝난 다음 다시 시작하는 영화로서의 세계로 유레카는 떠납니다. 아오야마 신지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시네필입니다.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이 버스는 뭐처럼 보입니까? 역마차. 이때부터 이 루동뷰는 서부극의 형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유레카는 서부 영화의 세계로 떠납니다. 이때 아오야마 신지가 그래도 괜찮아 라는 거를 그걸 가능하게 만든 건 어떤 계보인가? 명백하게 유레카는 빔 벤더스와 몬테 헬만의 영화로부터 이걸 이어받고 있습니다. 벤더스의 영화 길의 왕 혹은 영어 제목은 킹 오브 로드비고, 독일어 제목은 라프 요자이트, 시간을 통과해서이기 때문에 두 가지 번역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길의 왕이라는 영어 제목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 명 몬테 헬만, 바람 속의 질주와 영어 제목 슈팅, 한국 DVD 제목 복수의 총성. 이 두 편의 영화로부터 이 두 편의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미국 바깥에서 찍어도 할 수 있어 라는 그 생각. 물론 몬테헬만, 벤더스 두 사람 다 존 포드의 영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유레카에서 버스를 타고 후쿠오카를 떠나서 규슈 지역을 떠돌기 시작할 때
잘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이 버스가 지나갈 때 지나가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목장. 그다음 서부영화의 그 목장을 지나듯이 계속해서 목장 근처를 지나갑니다. 소가 왔다 갔다 하고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목장들. 게다가 유레카의 풍경들을 보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이 풍경들은 모뉴멘트 밸리를 떠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큐슈를 떠돌고 있는 건 큐슈 투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서부 영화의 세계로 들어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유령처럼 트라우마가 계속 쫓아옵니다. 마코토에게 계속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연쇄 살인 사건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두세 개를 이어온 나오키의 행위도 알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무슨 질문을 하게 만드는가? 자, 여러분들이 해석에 뛰어들어야 되는 순간. 후세는 오빠 나오키의 범행을 알고 있었을까? 뭔가 두 사람 사이에 텔레파시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텔레파시를 통해서 카즈에는 뭘 알고 있었던 걸까? 카즈에는 분명히 뭔가를 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찍고 있습니다. 자, 이때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다른 카메라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카메라들은 자기가 본 걸 카메라 안에 필름에 담아두지만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자기가 본 걸 계속 밀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카즈에는 오빠 그 나오키가 경찰서에 자수를 한 다음 그걸 알고 있다는 듯이 울음을 터뜨렸다고 아키코가 마코토에게 알려줍니다. 자, 아오야마 신지는 이 여행 속에서 어떤 내면의 흐름도 찍지 않았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유레카를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이 마코토는 경찰서에 불려가 신문을 받고 온 다음부터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침이 점점 심해집니다. 마치 기침이 버스 여정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하지만 유레카는 영화에서 인물들의 시청각 기호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방치합니다. 우리는 마코토의 기침을 독해할 수 없습니다. 혹은 아오야마 신지는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누군가의 트라우마를 읽어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태도가 있습니다. 일본 영화는 마치 트라우마는 투명하다라는 관찰차처럼 옆에 카메라가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하스미시 그 수업을 들은 감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로자기 요시, 아오야마 신지, 하마구치 유스케. 영화는 보는 데서 멈춰야 합니다. 영화는 알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보기 때문에 아는 것이라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다른 방법이나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에 도착하고 이야기하는 자기 인물을 바라보지만 그들은 그 인물에 대해서 자기가 궁금한 질문 앞에서 멈춥니다. 대답하는 대신 멈춥니다. 저는 이 그룹들이 이를테면 그래서 아오야마 신지를 보는 방법은 고레다 히로카즈를 보는 방법과 달라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 같은 일본 영화라고 같은 방법이 아니라 그들은 아오야마 신지는 고레다 히로카즈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게 보인다고요? 진짜 그게 보이세요? 라고 어떤 그 지면에서 그렇게 쓰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착한 고레에다는 거기에 대해 아무 반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이것과 그 고레에다가 가는 길과 하마구치가 가는 길, 아오야마 신지가 가는 길, 구로자 기요가 가는 길 서로 다른 길입니다. 우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저는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이거 정신이 갑자기 불 꺼질까 봐 걱정됩니다. 유레카는
유력한에서 나오키는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고 아키코를 버스에서 쫓아낸 다음 마코토는 가세를 들이고 바다에 갑니다. 아키코가 남기고 온 카세트 레코더의 테이프에서 짐 오르코의 노래 유레카가 흐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9분 11초에 이르는 이 노래를 모두 듣지는 못합니다. 아마 짐 오르코의 음악을 여러분들은 이시바시아 이코와 함께 그 이후 계속 작업했었던 하루쿠치 유스케의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다시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마코토가 바다에 가자고 했을 때 일본 영화에 익숙하다면 주원을 했을 겁니다. 또 바다인가? 처음 보았을 때 저는 바다에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새가 바다에 걸어 들어가 마치 텔레파시로 전하듯이 오빠 보여? 호수에 바다를 보고 있어 하면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가져온 조개를 한밤중 버스 안에서 차례대로 늘어놓습니다. 아빠, 엄마, 버스 낚시동, 오빠, 아키 있고 그리고는 조개가 2개가 남았습니다. 2개의 조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영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갑니다. 그리고 아직 해가 뜨지 않은 동틀 무렵 산 정상에 도착합니다. 까지는 여기서 유일하게 대사를 합니다. 조개를 던지면서 차례로 호명합니다. 아빠, 엄마, 버스 납치범, 오빠, 아키 있고 부르지 않았던 이름 남은 2개의 조개 사와이 아저씨 구스에 마코토가 응답하듯이 부릅니다. 집에 가자. 그때 카즈에를 어떻게 찍었습니까? 줌 및 트랙아웃으로 찍었습니다. 조스에서 조스가 나타났었을 때 스필버그가 찍었던 방법, 스필버그가 형이 찍어서 찍었던 그 히치콕이 형이 찍어서 찍었던 방법, 줌이 들어가고 있는 동안 똑같은 속도로 카메라가 뒤로 물러나는 촬영 방식. 그렇게 함으로써 인물은 그대로 있는데 뒷 배경이 물러가고 있는 것 같은 착시 효과가 일어나는 촬영. 그러고 난 다음 화면이 칸나로 바뀝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하늘로 날아갑니다. 자, 엔딩에 관한 서로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의 해석은 비로소 현실로서의 세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이고 다른 또 하나의 질문은 정반대의 해석입니다. 낙원으로서의 영화의 세계, 이제까지 계속 서구 영화의 세계를 떠돌았죠. 낙원으로서의 영화 세계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영화 심지어 2개의 세계관에 대해서 제가 이미 설명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제목은 영화 제목 알았다입니다. 유레카. 그런데 뭘 아는 것일까? 한 가지는 알겠습니다. 아오야마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21세기 영화가 시작했습니다. 카타스트로프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 1995년이라는 정서. 거기서 아오야마는 집에 가자 라고 하면서 일본 영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본 영화가 공경에 처할 때마다 일본이라는 정서가 공경에 처할 때마다 유레카는 나타나서 집에 가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유레카를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남긴 했습니다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